자, 두 번째 수업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앞서 세계화, 지역화를 배웠으니까 이로 인한 영향을 배울 텐데요. 앞에 강의가 선생님 계획은 10분이었는데 찍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더라고요. 뒤에는 최대한 간단하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 영상이 한 번에 쭉 찍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나눠서 찍고 하나를 찍을 때 막 거의 어떤 건 10번씩 찍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다시 찍고 그러다 굉장히 지금 여러 번 찍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나중에 얼굴로 만났을 때 또다시 이 내용들을 복습을 할 거니까 어떤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빠르게 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으로 지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강의 제목이 바로 감염병의 세계와 인류를 위협하다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이유도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플루엔자라든지 메르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들이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량이 늘어나면 더 빨리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자료를 보면은 항공기 여행이 인플루엔자 확산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더니 계절별 인플루엔자 자료를 분석한 뒤에 항공기 여행 패턴과 비교하니까 외국 여행자 수가 줄면 계절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도 늦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의 질병이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함께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는 올해 1월 31일 자료인데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질병이 코로나19가 처음에 이 당시 1월 31일에는 중국에서만 9,692명. 여기 보면 프랑스는 6명, 이탈리아는 겨우 2명이었고 한국도 6명, 미국도 6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4월 6일 기준으로 지금 미국이 거의 35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도 13만 명, 사망자는 뭐 10,000명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4월 2일자 기사를 보면은 해외 입국자에 의해서 이제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사람의 이동을 통해서 얼만큼 빠르게 확산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앞서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단일한 경제 시장이 되어가는 현상. 이걸 바로 우리가 경제의 세계화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국경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국가의 의미보다는 어떤 경제를 움직이는 다국적 기업, 여러 국가의 뭐 본사라던가 생산 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기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까 항공기의 B사를 보면은 그 항공기 B사가 여러 나라의 각각의 그런 제품들을 맡김으로 인해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국가 간의 분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지금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 자본에 의해서 생산이 국제화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나 돈이나 노동이라는 건 사람이죠. 또 정보도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저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다른 뭐 엔지니어와 경쟁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오고 있고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저기 인도에 있는 다른 엔지니어와도 경쟁해야 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아주 극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된 특히 이런 경제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다국적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다국적 기업은 세계 기업이라고도 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서 뭐 제조 거점, 영업 거점, 그러니까 판매를 위한 거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규모로 경영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삼성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뭐 나이키, 맥도날드, 스타벅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을 우리나라 기업으로 생각을 하지만 다른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삼성이 본사가 어디 있는지 뭐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게 어떤 브랜드일까요? 뭐 노스페이스 브랜드인데요. 노스페이스는 본사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생산 공장은 베트남에 있고 시장은 한국이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그 노스페이스 회장이 한 말인데요. 창업주 더그 톰킨스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스페이스 제2의 시장이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산지가 많아가지고 등산을 즐겨한다 들었다. 아마 그 때문에 노스페이스가 사랑받는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노스페이스의 주 구매층이 등산객이 아니라 주로 누구였을까요? 저 학생들이었죠. 그렇죠? 베트남에서 만든 이 노스페이스 패딩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마치 교복처럼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경제의 세계화 말고도 세계화에 따라 나타난 현상들 중에서는요, 문화의 세계화도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세계 문화가 형성되고 다양한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세계화를 보면 이 지리적 접근성의 향상으로 인구들이 빠르게 이동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중국인이 이주해서 만든 차이나타운, 또 뉴욕에는 리틀 이틀리아, 로스앤젤레스에는 코리아타운이 있으면서 이 지역의 다양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지구적 규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상호 의존도도 증가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 간의 경제 협력체를 결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 내에 뭐 EU 같은 경우에는 EU를 맺고 있는 국가들 간의 자본이나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데요.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개개 국가들의 어떤 경제력은 뭐 미국보다 적을지라도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라는 이점을 통해서 이 유럽 국가들이 힘을 뭉치면 미국이나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인구 규모와 경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리 국가들끼리의 경제 협력체를 만들어서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인 FTA라는 걸 설정하고 있는데요. FTA는 이 거래 시에 서로 관세를 부여하는데 그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FTA 같은 경우에는 두 국가 간 상호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서 이 두 국가 간의 거래에 있어서 마치 한 국가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세금이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짐으로써 어떤 국가 하나가 아니라 국가에 속해 있는 개별적인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가지고 각각의 어떤 홍보 행사라던가 지역 축제 같은 것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지방 정부의 힘이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